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주식 투자 우뚝 서기 드디어 7강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오늘 7강에서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분석해서 그 평균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매집할 때 세력보다 조금만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그리고 평균 단가를 알면 매도할 때 어느 정도 가격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평균 단가를 추출하는 법, 이것을 유통물량 측정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측정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이 어떤 용어상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세력 평균 단가 추출 그리고 유통물량 측정법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교과서 주식 서적이라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종목을 어떻게 하면 세력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한 15년 전에 만들었던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야 이거 그런 게 있다. 책에 왜 이런 얘기가 없지? 없어요. 공식적인 유통 물량 뭐 이런 건 있지만 평균 단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매집 거래량이라든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정상적으로 다 어떤 딱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세력을 파악하고 그 세력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종목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기존에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강의 들으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바로 그 첫 번째 우리를 도와줄 종목군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주식을 끌어올릴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종목군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봤을 때는 꽤 교과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있었던 흐름에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한번 중간에 이렇게 2022년도에 살짝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말 그리고 2023년도 초 정확하게 1월 2일부터 쭉 거래량이 갑자기 폭등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거래량이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요한 거는 주가를 보는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어떤 거래량 포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나온 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런 주식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런 징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 나오던 것이 이게 지금 이해가 있어서 그렇지 이 거래량도 사실 상장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그 이후의 거래량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 전, 3개월 전 주가가 랠리를 하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거래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저는 이것을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흐름이라고 보는데 모터사이클 신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터사이클이나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타보시면 모터사이클이 웅 하고 한 번에 팍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뒤로 나자빠져요. 앞바퀴가 들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웅 해가면서 천천히 한번 이제 갑자기 멈춰있다 탁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천히 가기 시작하죠. 바퀴가 미미하지만 움직입니다. 살짝살짝. 그래가면서 이제 웅 하고 달리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웅. 뭐 운동이든 뭐든 다 먼저 그런 어떤 신호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같은 패턴이에요. 거래량이 그래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주가도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목해서 보는 건 저희는 이제 주가의 폭등 이런 게 아니라 저거는 어쨌든 거래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방금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총 한 4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을 보게 되는데 세력들이 매집하는 속성을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지를 지금 제가 샘플로 하나 꼼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 박한샘이 실전 매매에서 한 종목
뭐 TV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 실전 매매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종목을 실제 샘플을 하나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최근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을 또 하나 또 보여드려가면서 계속 실전 매매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69만 주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날, 이때 1월 3일 화요일 날 거래가 터졌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일회성 거래량은 소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고 블록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5일간의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얘가 60일선, 21선, 검은색이 5일선이거든요. 그게 일봉이고 가격 지표가, 거래량도 그렇게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 일회성으로 터지는 것보다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빨간색 점선입니다. 거래량도 5일간의 평균을 거래량을 낸 게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일부러 제가 찍었죠. 거래량을 보면 이 지점이 몇만 주입니까? 한 680만 주 정도 되네요. 680만 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1269만 주가 1월 3일 날 거래가 땅 터진 다음에 갭상승으로 급등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평균 5일간 거래량이 680만 주 정도 쳐졌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거래량 매집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날을 선택한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거래량을 관측한다. 자, 그런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1번 지점에서부터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진 지점까지. 그렇죠? 이때까지 얼마까지 갔느냐? 24만 2천 원. 그리고 이 지점은 여러분들 8만 원 2, 3천 원. 그래서 실제 8324, 200% 수익이 실제 도달이 됐던 지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그런데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19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방금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하고 계속 배웠던 거죠. 거래량 분석법. 사상 최대 거래량이나 혹은 18개월 이상, 1년 반 혹은 3년,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질수록 좋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5일 연속, 5일 평균을 낸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분석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방금처럼 아까 봤던 투자 시계를 보고 주가는 거래량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지난주에 투자 시계로 그 종목을 봤을 때 그 분석을 해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럼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 것까지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관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룬 책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거래량 순매집이라든가 유통물량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보면 대주주가 상식적으로 거래량이, 저희가 거래량 분석이잖아요. 5일 이동평균 거래량이 아까 680만 주 정도로 제가 기억하더라고 했죠. 자, 그런데 대주주 물량이 몇 퍼센트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8.79%입니다. 1140만 주 전체 발행 물량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건너가느냐? 대주주 전 물량이 몇 퍼센트인가를 파악합니다. 특수관계인 본인 오준호 씨가 300만 주, 근데 삼성전자가 280만 주. 이 부분은 그냥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은 이건 빼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일단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나중에 가감법으로 빼주면 돼요. 일단 집어넣으세요. 58.79%. 자, 그러면 58%잖아요. 대주주 물량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물량이. 발행 물량, 총 보유 물량 수는 1140만 주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HTS 보면 현재가가 나와요. 혹시 현재가 안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할 때 기본적으로 매수창, 매수 주문 넣어야 되니까 매수창이 있고, 얼마인지 봐야 되니까 현재가 봐야 되고, 방금처럼 차트로 이 주식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 차트 보는 거. 이 세 가지는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혹은 공시를 본다든가 이것도 기본입니다. 사실 종목 분석을 할 때 내 돈이 투자하니까.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체 이게 현재가를 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뭐 코스닥 몇 종목인지 150 종목인지 업종은 뭔지 액면가는 얼마인지 설립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설립자본금이 나오죠. 96억. 그리고 발행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죠? 시가총액이 나오죠. 시가총액 4조 300억. 현재가만 봐도 액면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설립자본금 96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발행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예. 현재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4조 원이네요. 근데 보니까 이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총 상장 주식수는 1939만 9천 주. 끝자리가 1000단위입니다. 제가 보는 HTS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HTS는 끝자리가 10,000단위도 나올 수도 있고 100단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나온 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총 발행 물량이 1939만 주, 9만 9천 주인데 뒷자리 떼고 그냥 1339만 주니까 1940만 주로 저는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1940만 주예요. 1940만 주 중에서 아까 1170만 주대가 대주주 물량.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저희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꼼꼼하게. 거래량 분석법은 했지만 거래량 분석법은 그냥 패키지입니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총 거래량. 그 거래량을 하나씩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를 오늘 맛있게 끓였다. 그런데 그 된장찌개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대충 그냥 소금 조금 넣고 파송송 좀 넣고 된장 한 숟갈 큰 숟갈 하나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돼. 똑같이 해보세요. 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죠. 맛이 안 나요. 불의 화력도 다르고 실제 이 어떤 비율도 좀 다르고 끓이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손맛이다 그러죠. 예, 감사하긴 합니다. 손맛이. 그런데 되게 무책임한 저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참 무책임한 맛이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맛있으면 그거를 잘 계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량화 시켜야죠. 그렇죠? 그럼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한번 똑같은 맛을 한번 재현해 본다든가. 손맛이 똑같이 손맛인데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손의 자기장이 다르니까 우리 스마트폰 만지는 거. 그에 따라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게 화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숟가락으로 설탕 조금이 아니라 물 이만큼 2200cc일 때는 설탕은 작은 스푼으로 몇 그램 정확히 계량화시켜서 하는 거.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그것이 똑같이 그대로 찍어내겠죠. 즉 무슨 얘기냐. 이번에 내가 200% 주식을 수익 내서 먹었다.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인지 그 다음에 계속 그게 반복되면 실력인 거고 그냥 한번 거래량이 터져서 찍어서 운이 좋은 거예요. 그 거래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설탕 얼만큼 물 얼만큼 몇 도에서 상태 그 거래량을 지금 살펴봄으로써 이게 세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짜리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거래량 분석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총 발행 물량이 몇 주예요? 1940만 주.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착 두세 번 정도 때부터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차트를 보고 거래량이 터졌다, 분석해냈다. 총 발행 물량이 1940만 주다. 그렇죠? 거래량 빵 터진 거 보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자, 근데 대주주 물량이 몇 %입니까? 예. 아까 보셨지만 대주주 물량이 32%. 그리고 대주주를 함께 우호지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58%. 1940만 주에서 대주주, 개인이 갖고 있는 게 621만 주, 32%.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이 있어요. 뭐 친인척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같이 연결돼서 2대 주주나 계약 관계에 있어야 되는 5% 이상의 지분 경영권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58%.
그렇게 해서 전체 그러면 50 특수관계인 집은 1141만 주, 1940만 주에서 대주주는 620, 대주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까지는 1141만 주. 그럼 남는 건 몇만 주입니까? 819만 주. 이 819만 주가 이론적으로 유통 물량입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러느냐? 보통 대주주 같은 경우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되게 번거로워요. 신고도 해야 되지. 그리고 매번 한 주만 팔아도 공시 나와야 되지. 뒤에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했다는 게 공시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지탄도 받을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와서 팔아야 되는데 도덕적 지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대주주도. 그렇죠? 그분도 왜? 대주주도 뭐를 하십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5, 6, 7정을 갖고 있고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부모님 장례 치르고 본인도 옷 사 입어야 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게. 세금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받는 급여도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될 때는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파는 게 쉬우냐 대출 받는 게 쉬우냐. 주식을 팔아야 되지만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아예 주식은 거의 안 건드려요. 웬만해서. 그냥 항상 그 자리입니다. 몇십 년째 혹은 몇 년째. 팔을 일이 없고. 자, 그리고 우호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주식이 안 움직여요. 우호 지분들도. 펀드나 이런 애들이나 움직일까. 근데 우호 지분도 펀드가 되는 경우 극히 드물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자, 따라서 이 주식은 거의 안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58%는. 그럼 819만 주가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이게 무슨 물량? 이론적인 유통 물량입니다. 이 이론적인 유통 물량 우리가 어디서 구했어요? 현재가예요. 현재가를 누르면 아까 보시면 현재가에 보면 여기에 현재가에 주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펀은 어떻고 PBR은 어떻고 외국인은 몇 퍼센트 보유하고 신용은 누가 몇 퍼센트 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기업, 종합, 주문, 차트, 호가, 체결, 설정. 물론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이 패턴이.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을 누르면 아까처럼 보셨던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기업 분석할 때 EBS 기법으로 분석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기에 보면 정보들이 있어요. 거의 주요 지분, 현황들이 나옵니다. 또 그 버튼 누르면. 현재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창구를 통해서 다 연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론 주식은 몇만 주냐? 유통 물량상 이론이 819만 주. 약 42%라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가에. 너무 쉽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이 그래프 오너 일가 지분, 최대 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 뭐 공시 제외 주주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뚝뚝뚝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사주가 있잖아요. 우리 사주가 4몇 %가 있네요. 아까 보신 거는 최대 주주만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 상에서는 보니까 우리 사주도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한 페이지에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시기에 크게 확장해서 그런 거지. 방송 보셔가면서 웃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맨날 보니까. 근데 진짜 주식 초보들은 이것조차도 몰라. 근데 맨날 봐도 어때요? 다르잖아. 여러분 맨날 돼지고기, 소고기 보죠? 닭고기 매일 보잖아. 똑같은 마트에서 똑같은 닭고기 사고 똑같은 라면 사고 하는데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요리가 다른가 급시 나오잖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요리가 나오잖아. 그렇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는 거. 여기에 엄청난 정보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우리 사주 4.35% 있네요. 최대 주주에서 우리 사주를 다시 이제 그럼 빼줘야죠. 819만 주에서 대략 여기 1940만 주니까 1%면은 19만 주일 거 아닙니까?
20만 주라고 생각하고 2%면 40만 주. 그럼 대략 한 4%니까 80만 주 넘게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4점 몇 %니까. 819만 주에서 80만 주 빼줘야 되죠. 왜? 우리 사주 주식원들이 사다 팔을 일 별로 없잖아. 퇴직하면 모를까. 그러면 실제 유통 물량은 700만 주, 740만 주대로 줄어드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실제 이론 물량은 800만 주가 아니라 740만 주대로 줄어듭니다. 자, 이 740만 주를 기억하세요. 이게 이론 유통 물량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유통 물량이에요. 물론 대주주도 팔을 수 있고 하지만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 유통 물량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종목의 몇만 주? 780만 주 정도 수준이다. 이 780만 주 중에서는 5% 미만의 지분인데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박한샘이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를 4.9%까지 샀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 미만의 대주주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박한샘 4% 사고 4.9% 사고 저희 와이프가 4.5% 사고 저희 애 이름으로 4% 사고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한 또 3% 사서 그래서 한 15%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도 경영권 우리 그리고 또 친구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샀다. 그리고 경영권 참여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둘이 합쳐갖고 30% 친구 그룹과 우리 가족 그룹. 그래서 나도 경영권 참여하겠다. 레고캠 바이오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참여하겠다 딱 선언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경영권 참여 의사를 가지고 특수관계인 5% 룰을 5% 대주주 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경영권 참여 의사를 밝히면 요거는 그렇게 지분 쪼개기로 5% 신고 의무를 피했다 그래갖고 이게 불법인 거예요. 경영권 참여 의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요 특수관계인도 포함돼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더군다나 친구들하고 카톡 보낸 것까지 해갖고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본다면 사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통정매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5% 되게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법이 미국만큼 한국도 엄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지켜지는 여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70만, 한 74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40만 주에서 사실은 1900만 주에서 280만 주 그리고 그 280만 주 중에서 190만 주가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늘은 주식입니다. 즉 1940만 주라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다른 주식은 그냥 여기까지 계산하고 끝. 유통 물량 740만 주 실제 이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있고 그래서 이 주식을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아까 보셨지만 이 거래량이 평균 몇만 주예요? 680만 주 정도 됐죠? 5일 평균. 하루 1200만 주. 그러면 실제 이론 유통 물량은 740만 주. 거기서 빼기 680만 주. 5일 이동 평균. 이해되셨죠? 그러면 실제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60만 주 차이밖에 안 나네요. 60만 주 오차면 5일 평균 거래량 680만 주에 10% 오차밖에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유통 물량이 이론적으로 740만 주잖아요. 740만 주인데 거의 매일같이 몇 바퀴를 도는 거야? 5일간? 실제 유통 물량의 100%가 매일 도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라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량 우리가 3대 신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거래량이 에너지가 폭발한 종목을 찾아낸다. 매수 신호에, 세력이 개입한 신호에. 두 번째, RSI 기법에 의해서 RSI가 골든 크로스 나는 것을 분석한다. 그렇죠? 네.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세력 분석법 할 때.
자,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 거래량 분석법에 의해서 보니까 거래량이 사상 최대 터졌어. 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터졌는지는 몰라.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꿈틀거리는 흔적이 있어. 그리고 3개월, 6개월 있다가 터져가면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해. 움직였어. 갭상승으로. 평상시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아침에 시가 직후 5분 있다 100만 주, 200만 주가 터진 거야. 그날 1200만 주. 우연히 그럴 수 있어. 일시적인 어떤 재료가 부풀려졌다거나 뭐 장난친다든가. 그런데 보니까 평균 5일 거래량 이렇게 터졌어. 근데 내가 해피하게 첫날에 딱 샀네 이걸 1000만 원어치를 100주를 8만 3, 5천 원에.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더 갖고 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 거래량이 보니까 5일간 터져가면서 주가도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까 그 분석법을 통해서 전체 발행 물량은 몇 주고 이 거래량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장 끝나고. 그랬더니 1940만 주 중에서 대주주 물량 다 빼고 뭐 빼고 하니까 740만 주 정도가 이론 유통 물량이야. 근데 평균 거래량이 보니까 5일간 680만 주가 거래된 거야. 실제 700만 주 가까이 됐어요, 이때. 그러면 오차범위 10% 내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앞에 있었던 거래량들이 쭉 앞에 있었던 거래량들 하루에 몇만 주나 됐겠어요. 적게는 10만 주, 20만 주. 많게는 여기서 좀 꿈틀꿈틀 거린 게 70만 주, 100만 주입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거래량이. 그럼 740만 주 중에서 하루에 3% 정도밖에 실제 이론 유통 물량 중에서 740만 주 중에서 1, 20만 주면 3% 미만으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5% 미만으로. 20명 중에 1명만 사고 팔아. 740만 주에는 누구도 있는 거냐? 장기 투자하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펀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해야 하네요? 안 해. 20명 중에 1명, 5% 미만으로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1, 20%, 70만 주도 한번 거래될 때도 있고 3개월, 6개월 전에. 뭔가 약간 꿈틀꿈틀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740만 주라는 거래 중에서 140만 주씩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실제 유통 물량은 몇만 주다 740만 주 중에서 10% 정도만 70만 주 전만 치고받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잠겨 있는 거예요. 90%가. 여기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오너 일가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뭐 지분 투자한 사람도 있고 은퇴한 사람 중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물려있거나 뭐였거나 다양한 협력업체들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 주식들은 어때요? 웬만하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 주식에서 실제 유통 물량은 제가 봤을 때 400만 주도 안 됩니다. 여기 거래량 분석 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런데 5일간 680만 주씩 거래됐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론 유통 물량은 740만 주인데 이론 유통 물량은 근데 그리고 여기서 평균 거래량은 680만 주고 그렇죠? 여기 거래량 첫째 빵 터진 날 주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날 그런데 실제 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이 앞에 있는 평균 거래량들을 내보면 10%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실제 74만 주 정도밖에 안 움직인 거고 그러면 650만 주 정도? 60만 주나 70만 주? 그러면 실제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주가가 몇 개 올라가도 신고점에 가도 안 움직이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우리가 맥스로 잡아준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평균 거래량을 분석해서 400만 주가 안 넘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구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앞에 있는 안 움직인 거래량을 왜 평균 내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 되냐면 이걸 산출할 줄 알아요. 이론 물량, 유통 물량 740만 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 터졌을 때 실제 거래량 680만 주, 680만 주.
그리고 그 680만 주, 740만 주 중에서 이런저런 계산해 봤을 때 맥스로 400만 주, 적게는 250만 주 정도가 실제 주가가 30%나 50% 움직였을 때 팔 의향이 있는 거래량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게는 250만 주에 2배, 3배 가까이, 적게는 400만 주에 150%가 매일 움직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유통 물량이 사실 실을 말려버린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급등 나오는데 거래량은 급감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놓고 주가는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급감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물량이 말라버렸어요. 물량이. 그래서 보통 이 거래가 없을 때만큼 주가가 급등 나왔다,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거래가 급등하는 경우, 보통 이 구간의 거래량, 없던 거래량 구간만큼 여기서도 비슷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 주가의 보통 바닥입니다. 내가 여기서 못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을 보고 있다가 요 거래량 분석해서 요 재상승하는 걸 먹어줘야 돼요. 여기. 쌍봉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40~50%씩 납니다. 많게는 100%.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량 터진 날. 요거 분석을, 이게 가늠하는 거가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량 폭등한 걸로 시작해서 거래량 없던 날짜를 앞뒤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분석해내는 거냐? 이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실제 유통 물량.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맥스로 잡아줘봐야 400만 주. 400만 주. 제가 봤을 때는 한 250만 주 정도 추출되는데 이게 적게 잡을수록 실제 유통 물량이 주가가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렇죠? 400만 주를 680만 주로 나눠두고 250만 주를 680만 주로 나눴을 때 누가 더 거래량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퍼센트가 누가 더 적어요? 얘가 훨씬 적죠. 거래량이 몇 배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죠? 다시 반대로 다시 한번 5일 평균 거래량이 680만 주. 근데 실제 유통물 이론 평균 물량은 740만 주로 분석하되 실제 유통 물량을 우리가 400만 주로 가늠했을 때 그러면 약 150%가 나오겠죠. 넘게. 뭐가? 5일 이동 평균선이 실제 유통 물량의 150%가 한 바퀴를 다 돌린 거야. 반면에 250만 주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680만 주라는 5일 평균을 하나는 400만 주로 나눠주고 하나는 250만 주로 나눠주면 여기는 2배 이상 거래가 된 거잖아요. 250% 이상이. 그러면 누가 거래가 순매집으로 많이 됐어요? 얘는 3배 가까이 됐고 얘는 150%, 1.5배 정도 된 거지. 그러면 실제 순매집이 누가 더 많이 계속 당금질을 많이 한 거예요? 250만 주가 훨씬 당금질을 많이 했지. 아까 그 거래량을 보면. 5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 얘가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통 물량 계산법에 의한 건데 삼성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이하게 거래량이 근데 순도가 더 높아요. 보통 주식은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에 안 나타나는 게 있어. 어떤 거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제3자 유상증자. 공시를 보니 제3자 유상증자를 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 했느냐? 2023년 1월 2일 날 이사회가 결정되고 납입일이 1월 11일이야. 유상증자는 뭐 3월 달인가 발행이 됐어요. 몇만 주가? 190만 주. 유상증자 결정한 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한 거야. 그러면 아까 1940만 주에서 뭐를 빼줘야 됩니까? 1940만 주에서 우리는 1940만 주에서 194만 주를 빼줘야지. 10%를. 그러면 174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죠? 1740만 주가 실제 유통 물량 정도 돼. 여기서 또 뭐를 빼주냐? 100만 주를 또 빼줘야 돼. 전환사채가 또 있어. 실제 이 회사 유통 물량은 300만 주 가까이 빼줘요. 그래서 1640만 주 갖고 여기서 계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1640만 주에서 이제 아까 우호 지분이 없겠지. 대주주 물량만 있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상적인 건 앞에 전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고 뭐 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줘서 그럼 순매집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지. 이 회사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공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사항에 보면 제3자 유상증자 배정 2023년도 이게 삼성전자한테 배정인 거지. 그렇죠? 삼성전자 1월 12일 날 늘어난 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전환사채가 또 들어와요. 보면.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 아까 보시면 우리가 6개월 전에 뭔가 주가가 앞에 살짝 튕겨서 올라간 게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2022년 7월 29일 6개월 전에 회사 정관을 바꿉니다. 투자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이게 로봇을 만드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군사용 로봇. 정관을 바꿔놓고 그다음에 전환 청구, 전환 사채 이제 주인 바꿔주고 전환 청구권 사채 1회차 행사되고 그다음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몇만 주를 확보한 거예요? 유상증자에서 10%인 조금 넘는 19만 4천 주. 아까 보시면 참 190만 주. 그다음에 전환 사채에서 또 100만 주. 가까이서 280만 주가 아까 우호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특수관계법인으로. 순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응용하는 거예요. 한 사이클 돌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추출해내는 거다? 유통물량. 이론 유통물량까지는 쉽게 추출이 된다. 실제 유통물량을 추출하는 법. 이거를 엑셀로 제가 한 것처럼 지금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해놓으시고 버튼 탁 누르면 언제 그 종목 매일 계산기 두드릴 거야. 엑셀로 해놓고 딱 보면 마지막 유통물량 탁 나오게. 그래서 실제 유통물량을 추출하는 법을 계속 연습을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감이 안 와요. 몇 퍼센트를 빼줘야지? 이론 물량은 600만 주인데 그럼 여기서 내가 실제 유통물량을 400만 주를 잡아야 되나? 200만 주를 잡아야 되나? 아니야. 보니까 쭉 지분관계를 보니까 1%, 2%는 표시가 안 나. 그렇잖아요? 네, 표시가 안 납니다. 알 길이 없어요. 주주명부를 까보기 전에는. 자, 그렇지만 그걸 추출하는 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난 2년, 3년간 거래량이 없을 때 평상시 거래량을 계속 분석해 보는 겁니다. 거래량 빵 터지기 전에 6개월 전, 1년 전. 그러면 이 회사는 30% 움직였을 때도 700만 주가 유통물량, 아까처럼 740만 주가 유통물량이었는데 보니까 10%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경우가 별로 없구나. 그럼 나머지는 거의 잠겨있는 주식이구나. 30% 이상 움직여서 50% 이상 움직여서는 안 팔아. 90%가 안 움직여.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평상시는 2, 30만 주밖에 안 됐어. 그러면 95% 주식이 잠겨있는 겁니다. 740만 주 중에서. 그걸 가지고 실제 유통 물량은 그럼 내가 맥스로 잡으면 400만 주 잡아주자. 미니멈 250만 주 잡아주자. 50% 이상 주가 돌파 나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제 680만 주를 5일간 평균 이상 돌렸을 때 250만 주 중에서 적어도 200만 주 이상은 다 흡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100% 갈 때까지 이런 주식은 거의 그러면 그대로 쭉 간다. 그 정도 사이클 계산을 갖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응용해서 샘플로 한 주씩만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매집한 종목이 어디에서? 공개 방송에서. 그냥 나 혼자 산 게 아니라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낮에 아침 8시 반부터 3시까지 사람 1000명, 2000명 모인 데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딱 시작했으니까 9시 시작했을 때 그때 한 80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오픈된 사이버상에서. 똑같은 기법으로 오늘의 세력 개입주, 직접 추정되는 종목, 사마페인트를 공식적으로 그때 이 종목이 지금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여진다. 똑같은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래량이 갑자기 아침부터 터지기 시작해. 이 앞 일주일에 있었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5분밖에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터지더라고. 막 갭상승으로 뜨기 시작하고 3%인가. 그 더 좋은 거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한번 계속 몇 년간 빠지다가 갑자기 한번 띡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많이 터진 거예요. 이때 봤을 때. 뒤는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다 눌림목 줬죠.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갭상승으로 살짝 떠. 근데 거래량이 아침부터 급등이야. 그래서 그 검색기를 갖다 돌려, 그 세력 추적 검색기를 돌렸더니 이 종목이 떴어요. 2,000개 종목에서. 열 몇 개가 떴는데 특이하게 이 종목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사마페인트 2만 원에서부터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하기만 했던 주식입니다. 11월 달까지. 그리고 6,000원 전후까지 하락했다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정배열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간 띡 튕겨져 올라간 거죠. 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발행 주식 수가 보니까 2,730만 주, 2,720만 주. 발행 주식 수가. 그래서 사마콘덴서가 발행 주식 수가 2,720만 주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주주 분석을 해보니까 대주주가 780만 주. 대주주 및 대주주 본인 김장현님, 그리고 이제 다 김씨죠. 김씨인 거 보니까 가족들인 것 같아요. 특수관계. 나머지는 임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28.9%, 대략 30% 물량을 780만 주를 갖고 계십니다. 780만 주가 오너일가 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특수관계 지분이 780만 주가 오너일가 지분이고 10% 이상 대주주가 특이하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펀드인데 20% 540만 주가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가 13%가 있습니다. 360만 주. 그래서 전체 50몇 %를 물량이 거의 잠겨 있다시피 한 주식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28% 오너 특수관계인 그 자사주. 이렇게 이게 원래 다 한 장에 다 있는 건데 제가 조각조각 내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 원래 다 있어요. 현재가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좋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유통 물량은 37%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마페인트의 총 발행 물량, 대주주 물량, 우호 지분 및 이론 유통 물량, 그리고 실제 추정되는 물량을 앞에 있던 거래량을 봐서 평상시 거래량에서 가감을 해줘서 한번 여러분들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건 최고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식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 주가 이렇게 튕겨서 올라갔죠? 이렇게 눌림목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많게는 2달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꿰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팔았죠. 그냥 아침에 그냥 급등 나왔을 때 어차피 이거 여러분 주식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3%, 4% 떠서 산 자리에서 플러스 20% 수익 났는데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아침 급등 나면 다 팔아라. 공개적으로 다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지켜본다. 세력 추출 기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일주일 전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오늘이 저기니까 공개 방송 때 했던 얘기입니다. 녹화도 다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실제 리얼하게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숙제 하나 내드리고 저는 다음 주 다른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세력 추출 기법으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추출하려면 목표 주가 나오려면 반드시 유통 물량 확보를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 7강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샘 파트너의 주식 투자 우뚝 서기 7번째 시간, 오늘은 세력주의 평단가를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유통물량 측정법으로 실제 유통물량 속 세력들의 평단가를 찾아 손실은 적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한샘 파트너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박한샘을 검색하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투자 고수로 향하는 홀로서기 전략, 와우넷과 박한샘 파트너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숨도 못 잤는데 단숨에 피로가 풀리는 아이러니. 또 뛴다 또.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너 때문에 사는 아이러니. 이것도 내 거. 내 거야. 내 동생 일로 와.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 단기, 중기, 단기, 스윙 전문가 온라인 무료 방송 와우넷에서 확인해봐. 난 와우넷으로. 주식은 와우넷. 터치 한 번에 주식 투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식창에선 가능해. 종목 평가 지표, 투자 전략,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한눈에 투자를 바꾸는 터치. 주식창 AI 원샷. 우리 증시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금 유입 경로를 확대하고 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증시를 살리는 일,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증시 한국경제TV가 응원합니다. 실전 투자를 잘 하려면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해봐. 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 실시간 종목 매매 문자, 기법 교육까지. 주식창 실전 투자 클럽 지금 확인하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을 아는 것이 성공 투자의 힘입니다.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생생한 기업 뉴스. 성공 투자 오후 증시 기업 이슈와 함께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매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하지 않으면